반갑습니다. 페페아빠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 민코인 관련된 얘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너무 좀 궁금하다 사이클들이. 근데 이거 보통 이제 안 다루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래서 분석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은 본인 탓이고 잃으면은 남 탓이고, 투자의 선택은 본인 선택이에요. 저한테 뭐 떨어지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좀 이제 최근에 제가 두 번째로 분석을 했었던 트롤 베이스, 제가 뽀첸이랑 이렇게 영상들 지금 다 내렸거든요. 굳이 저는 전체적인 사이클에 대해서만 좀 읽어 나가고, 지금 뭐 이제 민코인도 중요하겠지만 뭐 인위적인 정말 비상사태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근데 트롤 베이스, 이 두 번째 트롤 베이스가 엄청 크게 폭등을 하고 있죠. 제 분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좀 이제 증명을 하고자 했제와 그랬제 뭐 이런 거 너무 많습니다. 전에도 뭐 맞춘 거만 올리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였으면 봉크코인 그거 그대로 냅뒀겠죠. 봉크코인 솔라나랑 연계해가지고 그런 것도 다 올려놨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거 보고서 어쨌든 벌면 본인 탓이고 아니면은 남 탓이고, 저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구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해보고 나서 느꼈습니다. 부질이 없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지성으로 그냥 리플코인 그냥 100만원 10만원 간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무지성 찬양을, 차라리 무지성 찬양하면서 언젠가는 간다, 2030년까지 간다 그러면서 맨 앞에다가 영상이 딱 달아놓는 거죠. 투자의 선택은 본인에 있고, 본인은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이제 막 그런 멘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달아두고서 뭐 멤버십 비용 받고 뭐 후원 받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리플 10만원 100만원, 이게 현명한 건가? 저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고, 아직은 현역이니까 트레이더로 좀 이제 뛰고 싶었고, 유튜버도 이제 부가적으로 하면서 좀 이제 불장을 좀 이제 같이 겪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또 이제 워낙 변동성도 심하고 둘 다 같이 하다가 좀 꼬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해보고 나서 깨달았는데,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거.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거. 거기에서 이제 좀 이제 하소연 아닌 하소연 좀 했습니다. 하소연 아닌 하소연. 왜 이제 개별적인 그런 것들을 안 올리는지. 근데 결국에는 트롤베이스 뭐 다 죽을 듯이 하다가 뭐 이런 일론 머스크가 살렸네요. 제가 전에도 일론 머스크 트롤라임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언젠가는 한 번은 트롤페이스 한번 언급을 해줄 수도 있다. 근데 대놓고 그 시프 트롤 오피서 이거 걸어두고서 이게 왜 트롤 코인이랑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반응을 하긴 했어요. 오히려 이렇게 이 CTO의 어감이 좀 붙을 수도 있는 건데, 이 트롤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뭐 그 내부적인 이 펌핑 소식들, 펌핑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들은 저도 잘 모르고, 어쨌든 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전에 고점들을 다 뚫어줬죠. 제 분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100%도 없어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를 예상을 했을 뿐이지 100%라는 건 없습니다. 100%라는 것도 없고, 특히나 민코인 시장에서는 제가 경험했을 때는 마이너스 99% 아니면 500% 이상 정말 하이 리스크, 초 하이 리스크, 초 하이 리턴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비트코인을 당장에 사놨는데 비트코인이 갑자기 막 1000%씩 뛰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마이너스 99%까지는 떨어지진 않잖아요. 정말 미친 상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거의 그럴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민코인 시장은 그런 게 너무나도 좀 비일비재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듯이 좀 이제 학습을 못 하셨던 분들은 정말 위험한 시장이라는 걸 저도 이제 깨달았어요.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민코인 시장의 미래는 앞으로 유통기한이 2년, 길어봤자 1년, 짧아봤자 1년이고 길면 2년인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멱살까지 끌어서 올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내줄 수 있는 게 과연 누가 있을까?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2.0 계열들도 마찬가지고, 대다수 차트들이 다 똑같아요. 2.0뿐만 아니고 대다수의 민코인 차트들이 그냥 상장하고서 이제 바닥을 기어요. 바닥을 다 똑같아요. 다
다 그냥 마이너스 99%다 찍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시장이고 정말 살아남는 애들은 또 살아남겠죠. 근데 그걸 정확하게 아는 거는 내부 이제 세력들 말고는 모를 겁니다. 정말 세력들이나 아니면 대놓고 뭐 이제 대장급 인플루언서 한 명이 좀 이제 가져가자 막 과거에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처럼 일론 머스크가 막 이렇게 가져가는 거 아닌 이상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럽고 민코인 시장은 웬만하면은 언급 안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대신에 전에 제가 분석했던 것들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게 결국에 페페코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 이더리움 언스테이킹 됐던 기간에 풍부해진 이더리움 물량을 가지고 그걸로 유동성을 한번 만들었고 실제로 그 시기에 몇 일 안 지나서 페페코인이라는 게 펌핑이 됐고 민코인 시즌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이제 트위터에서도 마찬가지로 특정 거래소들의 장부거래 의혹들이 많이들 생겼어요. 장부거래 의혹이 뭐냐면 유사 공매도 패턴이에요. 유사 공매도 패턴이 뭐냐면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가 뭐냐면 이런 이 여기 이더스캔이나 이런 데 보시면 물량들 있죠. 홀더들이 있고 이렇게 물량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에는 이렇게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개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10조 개가 있는데 특정 거래소에서 거래할 때 거래소에 있는 물량이 만약에 이렇게 이 정도 물량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더 부풀려져서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들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왜 가능하냐면 동시자발적으로 거래소에 있는 물량들을 출금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유사하게 좀 뱅크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장부 거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내부 사정은 저희는 자세히는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가 그 내부자도 아니고. 그런 의혹들 때문에 실제로 민코인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 저는 그걸 예상을 했었는데 그걸 밝혀낼 방법은 없는데 유사하게 트위터에 외국인들도 그렇게 좀 이런 거 아니냐라고 의심들을 하면서 왜냐하면 좀 많은 양의 물량의 민코인을 출금하려고 하다 보니까 몇 일 정도가 계속 락이 걸린 겁니다. 출금이 보류가 된 거예요. 많은 양의 민코인을 실제로 거래소에 이렇게 장부에 이 물량들이 있으면 바로 출금을 해주면 되잖아요. 자동 출금이든 뭐든. 근데 다른 것들 뭐 테더나 USDT나 비트코인 같은 것들은 출금이 바로바로 되는데 특정 민코인들이 출금이 안 된 거예요. 그 특정 거래소들에서. 그러면 뭐냐면 둘 중 하나겠죠. 실제로 진짜로 장부 거래를 하려고 인위적으로 물량들을 팔아 넘겼어가지고 이 출금해줄 물량 온체인 데이터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출금을 계속 보류를 하면서 계속 밀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추측이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 공매도 패턴으로 만약에 거래소에서 장부거래식으로 이제 물량들을 찍어내가지고 일단 코인 가격을 엄청 덤핑을 시켜서 떨어뜨리고 바닥 가격에서 이 코인 개수만큼을 다시 메꾸는 거죠. 그 과정들이 실제로 합리적인 의심이지만 저희는 밝혀낼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가능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민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폭락을 했고 그것뿐만 아니고 그냥 덱스에서도 그냥 뭐 덤핑은 99%짜리는 하루에도 매일같이 나옵니다. 매일같이 나와요. 매일같이. 매일같이 99%짜리 매일같이 나와요. 거의 99%는 아니어도 뭐 60% 70%면 거의 99%나 마찬가지죠.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하락률이 높은 애들이 나옵니다. 매일같이. 다른 체인도 마찬가지고 정말 위험한 시장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희망적인 거 일론 머스크밖에 없을 거예요. 누가 지금 시장에 좀 이끌어가지고 민코인 그걸 외치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코인 시장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시장이 너무나도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그나마 일론 머스크가 멱살을 잡고서 올렸었고 이게 고점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 있고 몰라요. 투자의 선택은 본인 선택이에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언이나 이런 것들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전에 분석을 했던 것 중에 하나니까.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 연관지어서 정확하게
트롤 하임 이것 때문에 언젠가는 한 번은 트롤 언급할 수도 있다. 이거는 근데 코인이지에서도 그걸 다뤘죠. 정확하게 갔어요. 여기서도 언급을 했죠. 트롤 X 트롤 이것 때문에 급등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팩트로 이게 확인이 됐고, 물론 이걸 일론 머스크가 매수를 했을지 뭐를 했을지 잘 모릅니다 저도. 근데 어쨌든 제 분석은 틀리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그렇다고 모든 게 다 정답은 아니라는 거. 저는 진짜 제 의식의 흐름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이렇게 인사이트를 풀었던 것 뿐이지 이게 곧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코인 사이클도 마찬가지고 정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세력들 말고가 없어요. 무조건 중요한 건 대응이 중요하겠죠. 근데 인위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면 대응하기도 어려워요. 특히나 선물하다가도 갑자기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해가지고 만약에 하락하는 분위기였다가 진짜 코인 시장이 엄청 하락하면서 다 같이 떨어지는 분위기에서 갑자기 은행이 파산하는 이런 변수들을 누가 예상을 하겠습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것들 파산해가지고 비트코인이랑 그때 30% 40% 급등을 했죠. 이건 상승하는 쪽이고 반대로 하락하는 쪽도 마찬가지고 정말 거의 천재지변의 일들처럼 인위적인 사건들이 한 번씩 발생을 하는데 그건 정말 그런 것들 정말 좀 위험할 수도 있죠. 근데 대응이 좀 중요하면서도 좀 숙련된 사람들도 어쨌든 청산을 당할 수 있고 아니면 민코인도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게 위험한 시장이에요. 민코인은 특히나 이게 올랐다고 해서 막 올랐다 그게 끝이 아니고 민코인들 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저는 언급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 민코인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잘 맞춘 것들도 되게 많아요. 봉크부터 시작해서 바닥 찍고 반등한 뭐 포가이 같은 것들도 있었고 페페투도. 근데 몇몇 한 10개 중에 한 8개 맞췄는데 한 2개 정도? 이것들 뭐 세고 있는 것도 그래요. 2개 정도 그렇게 한 걸로 남탓. 근데 번 것들로 리턴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앞으로도 더더욱더 이걸 한다는 건 솔직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하나도 없거든요. 뭐 특정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인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거냐면 광고 같은 것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땡땡 뭐 알트코인 막 이렇게 해서 이거 좀 업로드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업로드 비용이나 이런 것들 마치 그 다른 일상 유튜버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행 유튜버가 됐으면 호텔을 리뷰한다거나 일상 유튜버가 됐으면 아니면 게임 유튜버가 됐으면 그런 것들 일정량의 수당을 받고서 올려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연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고 정말로 근데 진심을 다해서 했었는데 이거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고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뭐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쪽 시장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감히 그 민코인 시장을 감히 예상을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뭐 이제 끝났다 그건 아니고 좋은 기회들은 오겠죠. 코인 시장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사람만 있으면 이쪽 시장에서 퇴학당하는 거 아닌 이상 버티고만 있으면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는 거. 그거 하나 보시고서 일단 올해 연말 되기 전까지 가보시면 또 이제 좋은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게 될지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고 정말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시장을 따라가야겠죠. 시장을 따라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먼저 좀 빠르게 대응을 하고 그렇다고 이제 덱스에서 좋은 것 덱스 자체도 되게 위험하고요.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블랙리스트나 이런 것들도 있고 갑자기 뭐 개발진들이 물량들을 다 던지든 뭐 그렇게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민코인이니까
민코인 그 자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위험한 것 같습니다. 위험하고 그냥 민코인들을 좀 이제 재미를 보시려면 소액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무조건 소액 한 2,000달러 미만? 그래서 100달러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없어도 되는 돈, 그런 것들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나마 좀 리스크를 최소화하시는 게 좋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잘 되면은 뭐 1000% 이상 상승하면 좋은 거고, 안 되면은 100달러짜리 넣었는데 마이너스 99% 돼도 그렇게 별로 부담은 없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로또 픽인 거예요. 로또 픽. 로또처럼 그냥 이제 뿌려놓고서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그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없으니까. 여기까지가 제 개인적인 민코인 시장 사이클에 대한 생각입니다. 앞으로 뭐 불장이 올지 약세장이 올지 그건 시장을 그냥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민코인 대불장이 올 것 같아요. 이미 유사하게 좀 불장 분위기에 그런 것들은 왔었잖아요. 유사하게 그 봉크 같은 것들 막 올라가면서. 그래서 감히 제가 뭐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가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자체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비트코인 자체는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뭐 전체적인 모든 사이클을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시장을 따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코인은 무엇보다도 위험합니다. 저는 민코인을 멀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민코인은. 왜냐하면 마이너스 99% 경험을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민코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민코인을 멀리 하시고, 민코인을 솔직히 하시더라도 금액대를 2,000달러 미만으로 한 종목당 100달러씩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막 페페코인 뭐 20만 원으로 20억을 벌었다. 실제로 개발진들이 그런 그 지갑들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내부 세력들 아니고서 누가 먹을 사람이 있었을까? 왜냐하면 블랙리스트 기능이 있어서 실제로 출금들이 안 됐으니까.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이쪽 시장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답이 없어가지고, 정답이 없고, 제가 또 느끼는 게 그것도 있어요. 그리고 우르르 몰리잖아요. 몰리면 그것도 타겟이 돼요. 제가 이걸 민코인 시장에서도 설마 이럴까 했거든요. 저는 왜냐면 그 어쨌든 커뮤니티로 단합을 하고 다 같이 이제 이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외국에서도 이제 다 같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굳이 그거를 몰리면은 저격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냥 저격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를 비슷하게 코인 시장을 한 6년 정도 하면서 좀 경험을 했던 게 뭐냐면, 7년 정도 하면서 경험을 했던 게 뭐냐면, 그 선물판 할 때는 비트맥스 시절에는 확실히 그 청산 그 봇이 있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왜냐하면 일정 구간에서 반등하는 구간들에 좀 청산 물량이 큰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는 합리적인 의심밖에 못한단 말이죠. 추정밖에 못해요. 추정밖에 못하는 건데, 결국에는 나중에 그 캐나다에선가 이제 벌금형으로 판결이 났어요. 실제로 그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주고 마켓 메이커한테 거래 이제 API나 이런 것들 제공을 해줬다라고 그런 판결들이 났을 겁니다. 그게 사실로 밝혀진 거죠. 근데 거기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요. 당연히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좀 느꼈던 게, 결국에는 유동성은 모든 타겟은 어쨌든 청산되려고 이제 만들어질 것이다. 그 선물 거래 그 상장이 되어 있었던 것들이 모든 움직임은 그런 것들 때문에 유동성이 더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거 말고 거래소에서 거래했을 때 제가 더 크게 느꼈던 게 뭐냐면, 그 한국 거래소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그 소다 코인인가 그게 있어요. 제가 그걸 빗썸에서 거래소를 말했네요. 근데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 그거를 한 5억인가 9억치를 사가지고 제가 그 비트벨인가 거기에다가 옮겨놨단 말이에요. 일부러. 이것도 저격당하는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근데 시가총액이 한 200억 정도 됐나? 그땐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한 게 개인 지갑으로 옮긴 거예요. 옮겼는데, 아니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가지고 너무 좀 이제 짜증 나가지고 한 2주인가 3주 좀 버티다가 그냥 거래소에다가 입금하고 그 물량을 팔았거든요. 손실을 좀 감안하고 몇 억 정도 한 20-30% 던졌거든요. 진짜 귀신같이 3일 뒤였나 4일 뒤였나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3,000원 갔어요. 100원에서 3,000원인가 10원에서 300원이었나 10원에서 300원이었을 거예요. 바로 뛰었습니다. 그날 느꼈죠. 그 시가총액 작은 애들도 좀 눈치 봐가면서 들어갔어야 됐구나.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가총액이 한 2천억짜리를 2조 만들 거면 그건 좀 조용히 편승을 했으면 됐을 건데 100억짜리가 3천억 되는 거였는데 100억대에 그렇게 물량들을 거의 10억치를 샀으면 미친 거였구나. 그때 두 번은 느꼈어요. 근데 세 번째는 이제 덱스 거래소죠. 덱스 거래소는 CEX랑 좀 다르니까 설마 이런 것들을 덱스 거래소에서 만약에 물량들을 체크를 한다면 온체인 데이터에서 특정 지갑들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나 저희보다 더 빠르게 볼 거예요. 더 편의성이 있게 볼 건데 설마 이거를 저격을 할까 저는 느꼈거든요. 근데 저격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고 무조건 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그리고 덱스에서만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가총액이 10억짜리가 있어요. 어떤 고래 하나가 막 1, 2억치를 사요. 그러면 그 고래가 샀잖아요. 나머지 물량 그냥 다 팔아버리고 다른 코인 또 하나 만들면 돼요. 왜냐면 덱스에서만 있으니까. 똑같잖아요. 컨셉이 그러니까 엄청 위험한 거죠. 어떻게 보면 먹을 기회가 정말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의 힘들다는 거죠. 조용히 그냥 소액들 묻어두지 않는 이상. 저는 그걸 또 이제 느꼈습니다. 정말 위험한 시장이구나. 정말 이것들을 아무리 분석들을 잘했어도 결국에 변수가 발생하는 건 결국에는 제가 딱 생각이 든 게 이게 몰리면은 무조건 저격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걸 딱 느꼈어요. 비트코인 몰려가지고 비트코인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거 몰려가지고 저격을 선물 거래하지 않니 다 같이 선물 거래 막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저격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시가총액도 크고 그 정도 기회비용이 안 나오고. 근데 민코인이나 이런 것도 시가총액이 적다 보니까 우르르 몰리잖아요. 이거 무조건 저격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동향들을 파악을 해보니까 해외에서 유팝인가? 그 트위터들 있어요. 유팝이랑 또 누구지? 매일 막 민코인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행콕인가? 유팝인가? 맞나? 제이크?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맞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 말고 또 있을 거예요. 맨날 민코인 얘기를 해요. 오늘 막 어떻게 될 것 같냐. 근데 이 양반이 그 관련된 분석 영상만 올리면 그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백발백중이에요. 잠깐 한 20-30% 올랐다가 떨어져요. 둘 중 하나겠죠. 진짜 수급이 몰려가지고 시나리오 둘 중 하나예요. 수급이 몰려가지고 이 그 민코인 세력들이 이거 보고서 산 사람들한테 다 물량들을 던지거나, 두 번째는 그 민코인 개발자한테 이게 돈을 줘가지고 이걸 써주고 이 물량 마지막에 설거지를 하거나. 그게 같은 말인가요? 어쨌든. 근데 첫 번째는 모르고서 쓰는 거고 본인이 직접 분석해서 쓴 거고, 두 번째는 돈을 받고서 쓴 거잖아요. 제가 볼 땐 두 번째의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코인 맨날 이게 분석하는 게 맨날 달라요. 보시면 다 달라요. 다 달라. 한 번씩 이제 대형 메이저급들 올리고, 이게 주기적으로 뭐 일주일 그 하루에 하나씩 받는 건가? 겹치면 또 안 되잖아요. 뭐 미로부터 트럼프, 뭐 스네이크, 미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리뷰만 하면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플러스 그 행콕인가 이 사람도, 뭐 다른 사람도 더 있을 거예요. 다 같이 우르르 몰렸다가 다 같이 떨어뜨리고. 그 민코인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영향력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이용해서 세력들이 그냥 던져버릴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실제로 진짜 수급들이 몰려가지고 다 같이 우리 사자 마치 게임스탑 사건처럼 그렇게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이때를 세력들이 그걸 이용해서 아 얘네들이 언급을 해주면은 사람들이 많이 하겠구나 해서 그것들을 물량 처리를 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걸 거의 유사하게 합법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될 게 없으니까, 민코인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난이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이라고 한다면 그냥 2,000달러 미만으로 해서 100달러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냥 로또처럼 그냥 분산해서 넣어두고 잘 되면 좋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 정도가 딱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리턴 대비 리스크가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거 느꼈습니다. 세상에 정말 이제 세력들이 저희는 이런 것들만 보고 차트만 보겠지만, 세력들을 어쨌든 단기간에 가장 많이 샀던 이 사람이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을 분석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한 3천만 원치를 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추가적인 시드가 지금 지갑에 얼마가 있고 추가적으로 더 살 수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얼마치를 적립식으로 모았다, 그런 식으로 뭐 데이터들을 다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격 올려주면 얘한테 그냥 배불리게 먹여주는 상황이 되잖아. 그러면 그 계획을 철회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냥 우리 새로운 민코인 만들자 하면서 물량 다 넘겨버리고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덱스에서 이렇게 의존하다 보면 최소한의 좀 그런 것들 좀 방지를 하려면 바이낸스, 바이비트, OKX 정도는 상장되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거래소들은 그런 것들 관여할 시간이 없거든요. 메인급들 선물 거래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거래소에서 그렇게 노는 애들은 그렇게까지 뭐 굳이 저격을 그렇게 심하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닌 코인들은 정말 위험하다는 거죠. 민코인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위험합니다. 고점 대비해서 거의 99% 찍은 애들이 거의 1000개 중에 한 980개? 지금까지 유지를 한 애들 대비하면 거의 0.2%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위험한 시장인 것 같고, 앞으로도 분석을 안 올릴 거고 앞으로도 사이클에 대한 얘기들은 안 할 겁니다. 왜냐? 투번 선이고 거기에 대한 리턴 값이 없어요. 맞춘다고 해서 뭐 하겠습니까? 또 틀리면 그거 가지고 또 트집 잡고 또 남 탓하고 그렇게 뻔하니까 H당초에 시작도 안 하려고 합니다. 투자의 선택은 본인 선택이고, 저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사이클들을 읽어내는 것만 해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민코인은 개별적이든 뭐든 더 이상 언급 안 할 겁니다. 언급을 하기는 하되, 일론 머스크가 민코인 해가지고 띄우는 날이 있지 않은 이상, 유명인들이 먼저 시그널 주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언급을 안 할 겁니다. 그런 걸로 뭐 이제 서운해 하실 필요도 없는 거고, 어쨌든 제 고층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충분히 합리적인 분석들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추가적으로 리턴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도 수익 난다고 뭐 저한테 돌아오는 게 있겠습니까? 근데 뭐 다른 것들을 만약에 그게 제 예상이 틀렸어요. 정답은 없다고 항상 늘 말씀드렸었죠. 틀리면 남 탓이에요. 대다수가 아니고 제 경험상 한 10명 중에 8명은 그랬어요. 근데 2명 정도는 정말 깨어있으신 분들이죠. 투번 선이면서 어쨌든 이 사람이 좀 100%는 아니고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어쨌든 투번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2명? 근데 2명까지 아니 3명. 근데 7명 정도는 그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남 탓, 그리고 수익 나면 본인 탓. 전혀 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그럴 거면 뭐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계속 2025년 30년 가자 하는 건데, 제 스타일상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니까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어찌됐든 3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코인의 미래는 알 수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마이너스 99% 아니면 1000%짜리 시장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를 하셔도 소액으로 2,000달러 미만으로 한 종목당 그냥 100달러씩 그냥 로또처럼 그냥 넣어두시라.
넣어두는 게 낫지 않을까. 큰 금액들 하다가 오히려 저격당하고 힘들어지실 수도 그 올라가는데 그 탄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큰 금액도 넣으면은. 예를 들어 그리고 또 이제 민코인을 할 때도 좀 여유가 있어야지 좀 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1억 정도가 있으면 한 1,000만 원 정도 이제 분산해가지고 그렇게 여유를 가지면서 좀 분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서는 웬만하면은 그 메이저 코인들로 이제 시드머니를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은 이 시장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분석들은 좀 이제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거는 자신해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트롤을 언급을 했고 코인이즈에서 대놓고 이제 오피셜을 띄워줬죠. 그리고 트롤베이스는 엄청나게 급등을 했고 이 두 가지 저는 이걸로 다 증명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더 이상의 증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제 두 번째 분석이었으니까요. 페페코인 다음으로 두 번째였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렇다고 이제 뭐 분석해봤자 또 오히려 적용 맞을 수도 있어요. 최소한의 뭐 이쪽 시장이 아직은 좀 작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투분선 유의하시고 좋은 기회들이 그래도 2024년 전까지는 오지 않을까. 끝까지 좀 달려가시다 보시면 중간중간 뭐 쉬어가는 기간들도 있으실 테지만 좋은 사이클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